안녕하세요. 저는 39살 전업주부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고, 남편과 초등학교 5학년 딸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지만 부모님께는 늘 제가 잘 사는 척을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홀로 지내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에게 손 벌리는 게 늘 죄송해서 오히려 가끔 반찬을 해다 드리곤 했죠. 그날도 김치 몇 포기와 장조림을 싸서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분식집 문은 닫혀 있었고 엄마는 주방 한쪽에서 통장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황급히 통장을 덮었지만 순간 눈에 들어온 송금 내역 하나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송금인 시어머니. 금액 100만 원. 그리고 그 아래로도 같은 이름, 같은 금액이 매달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우리 엄마에게 매달 이렇게 많은 돈을 보내는 걸까? 저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왜 엄마한테 돈을 보내? 엄마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일 때문이야. 옛날 일? 그 말이 오히려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이 기이한 돈 거래의 이유를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추측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어서 매달 이자를 갚는 건가? 아니면 반대로 시어머니가 우리 집 형편을 걱정해서 도와주는 건가? 그런데 왜 나한테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 결혼 12년 동안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는 서로 거의 말을 섞은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인사 정도 나누고 시댁과 친정은 그냥 남처럼 지냈죠. 그런데 두 사람이 매달 일정 금액을 주고받는다는 건 분명 오래전부터 이어진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정엄마가 쓰레기 버리러 나간 사이 거실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계약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본 계약은 2003년 6월 15일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첫 문장은 이상했습니다. 이혼 시 위약금 1억 원 지급.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혼? 위약금? 게다가 계약 당사자 이름에는 김영순과 박정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순은 제 친정엄마의 이름, 그리고 박정자는 제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둘 사이에 제 결혼과도 관련이 있을 법한 어떤 계약이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이 문제를 직접 시어머니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 엄마한테 물어봐라. 내가 할 말은 없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말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이 문제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선언 같았습니다. 저는 이대로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엄마를 직접 다그쳐서라도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녁에 딸을 재워놓고 친정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엄마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그 얘기 하려고 온 거지? 저는 숨기지 않고 바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 계약서 뭐예요? 왜 시어머니랑 그런 걸 써요? 그리고 매달 100만 원씩 받는 건 뭐예요? 엄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답을 꺼내야 하는데 그 답을 꺼내면 모든 게 무너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옛날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일이 있었어. 그 대가라고 생각하면 돼. 저는 한 발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로 도움? 그런데 왜 거기에 이혼시 위약금 같은 말이 있어요? 저랑 남편 결혼하는데 두 분이 무슨 거래를 한 거예요? 엄마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더 불안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엄마 눈앞에 계약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내가 본 거 다 사실이죠? 엄마, 말해줘요.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에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시죠? 라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제 옆을 스치듯 지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채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다 뭐예요? 두 분이 도대체 무슨 관계예요? 시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넌 몰라도 돼. 내 엄마랑 나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온 거니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이나 빚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져 온 비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은 분명 제 결혼과 얽혀 있을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엄마가 왜 그 시간에, 왜 그렇게 은밀하게 돈을 주고받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이유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 이혼 시 위약금 1억 원 지급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시어머니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그날은 시댁에 가야 하는 날이었죠. 점심상을 차리며 주방에서 일을 돕는데 시어머니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농협 송금 완료, 100만 원, 김영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제 본 그 송금 내역이 오늘도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거실로 나와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우리 엄마한테 매달 돈을 보내세요? 저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수저를 내려놓더니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돈은 내 엄마와 나 둘만의 약속이야. 내가 알면 상처받을 수도 있어. 상처? 그 말이 오히려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어야 제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걸까? 그날 저녁, 저는 친정엄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물어봐서는 답을 얻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동안 거실의 서류함과 장롱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서류 뭉치 사이에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2003년 땡땡시 땡땡 공장 폭발 사고 3명 사망 7명 부상. 피해자 명단 속에 김영순, 박정자 두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제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엄마와 시어머니가 과거에 같은 사건에 휘말렸었다는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신문 기사를 발견한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조각들이 퍼즐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엄마와 시어머니가 같은 공장에 있었고 폭발 사고의 피해자였다면 그 사고가 지금의 비밀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저는 손에 쥔 신문을 바라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엄마가 거실로 나왔을 때 저는 신문을 그대로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엄마랑 시어머니가 같이 사고를 당한 거죠? 그 사고 때문에 돈을 주고받는 거예요? 엄마는 제 손에 있는 신문을 보자마자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네 시아버지가 공장 안에 있었어. 사고가 터졌을 때 나는 네 시어머니 대신 그 사람을 구했지. 대신 난 크게 다쳤고 그 이후로 치료비가 많이 들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 보답으로 매달 돈을 보내는 건가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곧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왜 계약서에 이혼 시 위약금 1억 원 같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건 사고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엄마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선을 피하며 그건 네가 알 필요 없어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뭔가 더 큰 진실을 숨기고 있고 그 진실이야말로 시어머니와의 거래의 핵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은 제 결혼과도 깊게 얽혀 있을 거라는 것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시어머니 입에서 그 이야기를 듣겠다고. 더 이상 엄마를 괴롭히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밝혀낼 방법은 그 길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 집에 불쑥 찾아갔습니다. 아무 연락 없이 찾아가면 방심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현관문이 열리자 시어머니는 의외로 놀란 기색 없이 저를 맞았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짧은 물음에 저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랑 엄마가 매달 돈 주고받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20년 전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은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거실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 사고, 내 엄마가 우리 집안을 살린 건 맞다. 그래서 나는 평생 그 빚을 갚으려고 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계약서에 이혼 시 위약금 1억 원이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엄마가 너를 결혼시키는 조건으로 내게 요구한 거다. 내가 혹시 이혼하게 되면 우리 집에서 위약금 1억을 지급하라는 계약.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왜 그런 걸...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엄마는 내 혼사가 순탄치 않을 거라 생각했어. 내 남편 집안과 맞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 그래서 결혼을 허락하는 대신 내가 상처받고 쫓겨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걸어둔 거다. 순간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엄마가 나를 지키기 위해 그런 계약을 했다면 고마운 일이지만 왜 그걸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돈이 20년 동안 계속 오갔다면 단순히 안전장치가 아니라
더 깊은 사정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결을 다르게 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면 상처받을 진실이 또 있다. 저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게 뭐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그건 네 엄마가 말해야 한다고만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날 무조건 엄마 입에서 그 진실을 듣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다시 친정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듯 현관 앞에서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엄마는 제가 올 줄 알았다는 듯 밥상 위에 반찬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앉지도 않고 곧바로 물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그 계약서. 그리고 내가 알면 상처받을 진실이 있다고. 그게 뭐예요? 엄마는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제 인내심을 더 갉아먹었습니다. 엄마, 제발 숨기지 말고 말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모른 척하는 게 더 큰 상처예요. 그 말을 하자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집어들고 한 모금 삼킨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공장에서 폭발이 났을 때 네 시아버지가 안에 있었어. 나도 있었고 난 불길 속에서 그 사람을 끌어냈지. 근데 그 과정에서 네 친아버지가 엄마의 목소리가 끊기며 떨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친아버지가 뭐요? 엄마는 눈을 질끈 감고 말했습니다. 그 사고로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네 시아버지를 살리는 대신 말이야.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그 말은 곧 시어머니가 매달 보내온 돈이 단순한 보답이 아니라 죄책감의 표시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 계약서를 쓴 이유도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다시는 그 집안에서 잃지 않기 위해 안전장치를 만든 거였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의문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어머니가 내가 알면 상처받을 진실이라고 했을까? 아버지의 죽음보다 더 큰 진실이 있다는 걸까? 저는 엄마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만이 전부냐고요? 엄마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말 못한 게 있어. 하지만 그걸 알면 너 지금보다 훨씬 힘들 거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알아야겠어요. 그게 제 인생이니까. 엄마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포기와 결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폭발이 나기 전 내 아버지는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었어. 다른 여자가 있었거든.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내 시어머니였어. 순간 공기가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관계가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때 네 시어머니와 도망가려고 했어. 폭발이 나지만 않았으면 넌 그날 이후 아버지를 다시는 못 봤을 거야.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의 어머니가 제 친아버지의 연인이었다니. 그러니 사고 당시 엄마가 불길 속에서 끌어낸 그 사람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가정을 깨뜨리려 했던 원인이었던 겁니다.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면서 난 한편으로는 미웠어.
하지만 죽게 두면 네가 평생 짊어질 짐이 너무 클 것 같았어. 그래서 살렸어. 대신 그 집안에는 평생 나와 너에게 빚을 지게 만들고 싶었지. 이제서야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매달 보내온 100만 원은 단순한 감사의 돈이 아니라 죄책감과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시 위약금 조항은 혹시라도 그 집안에서 나를 내칠 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엄마의 복수였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도 이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눈을 피하며 네 엄마가 말해야 한다고 했던 거겠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이 진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시어머니는 앞으로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제 앞에 설 수 있을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덮고 살진 않겠다고. 이 진실을 알게 된 이상 그동안의 모든 계산을 새로 해야겠다고. 그날 밤 저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제가 계약서와 송금 내역, 그리고 엄마의 증언까지 내밀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어머니가 말끝을 흐리는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안이 우리 위에 군림하는 건 끝이에요. 그리고 당신도 알아야 해요. 지금까지 우리 엄마가 왜 그렇게 날 지키려고 했는지.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이제는 우리도 입장을 바꿔야겠어.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거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우리를 번갈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이렇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계약서 사본과 송금 내역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죠, 어머니. 지난 20년간의 거래, 그리고 그 이유 다 알고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으며 의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으면 됐어. 하지만 그건 내 엄마와 나 사이의 일이지. 너희 부부 문제는 아니야. 그때 남편이 나섰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이건 우리 부부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 아내를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더는 이런 방식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부터는 송금도 계약도 끝내자. 다만 그 빚은 내 마음속에서 죽을 때까지 갚으며 살겠다. 그 말에 저는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아직 제 속에는 씻기지 않는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진 채 이어져 온 관계를 끊어내려면 마지막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끝내기엔 억울했습니다. 20년 동안 속이고 조종하듯 살아온 그 시간들, 그리고 그걸 아무렇지 않게 덮으려는 시어머니의 태도, 그 모든 게 제 안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저는 과거 폭발 사고 당시의 신문기사, 목격자 진술, 그리고 계약서 사본과 송금 내역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모든 자료를 확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진실을 더 이상 나만 알고 있을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시댁 친척 단체 채팅방에 자료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20년간 숨겨진 진실과 빚의 증거.
그 순간 채팅방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정말이냐? 어머니가 이런 일을... 그동안 시어머니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던 사람들조차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모든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돈으로는 죄책감을 덮을 수 없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서 만난 이웃이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그 일 정말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사모님이 집 밖에 잘 안 나오시는구나.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웃기만 했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는 교회도 동네 모임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외출을 하더라도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그 당당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남편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충분해. 더 이상 복수할 필요는 없어. 나도 내 삶을 살아야지. 그 후로 우리는 시댁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명절에도 의무적인 인사만 하고 불필요한 왕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그 변화에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딸의 평온한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엄마와 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서로 숨기는 게 없으니 오히려 예전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가끔 엄마가 미안하다고 할 때면 저는 말합니다. 엄마가 나를 지키려고 했던 마음, 이제 다 알았어. 그걸로 충분해.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견뎌낸 사람만이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누구의 시선도, 누군가의 돈도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어떤 비밀도 내 삶을 흔들게 두지 않을 겁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댓글과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응원하는 힘을 받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